예, 금감원장님하고 이정희 증인에게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밸류업에 굉장히 성공한 나라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성공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고, 그 지배구조 개선을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끌었던 것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활동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의 경우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이제 중요한 틀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상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바로 기업들 스스로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사들을 독립사회이사 3분의 1, 2분의 1로 만들자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적고, 결국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나 뭐 은행,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등의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일본과 같이 그런 그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일본에서의 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그 거버넌스 개혁을 할 때 내용들이 뭐 이사의 독립성 강화, 그다음에 전자주총하면서 이제 전자주총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중요한 개혁 과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서 불과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상장 기업 중에 독립사회이사를 3분의 1 이상의 비중으로 한 것들이 전체 기업의 95%까지 올라갔고, 임원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사회 산하에 구축한 데들도 이제 거의 90% 이렇게 돼서 이런 지배구조 개혁들이 성공을 하니까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일본이 이제 이런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활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은 그 이행 평가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행 평가를 하고, 그 제대로 못한 데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스튜어드십 코드에 감행해서 이게 퇴출시켜 버리는 이런 조치들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 당국이 직접 했고, 또 일본의 이제 우리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이제 GPIF 같은 경우가 이제 자산운용사들에 대해서 이런 스튜어드십 활동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 퇴출시키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게 시초가 되는 영국 같은 경우도 재무보고위원회에서 이런 그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계속 이행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이제 처음 만들 때, 제정할 때 이런 이행 점검들 앞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들이 다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금융위원회는 이제 하는 바가 없다. 저희 의원실에 이렇게 답변을 했고, 금융감독원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고 ESG 기준원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ESG 기준원에 저희가 질문을 해봤더니 직접 이행점검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실무 지원을 할 뿐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부원장님 맞죠?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평가나 점검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것만 한다 이런 의견이시죠? 그 부분은 역사적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예. 직접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행 평가나.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2016년 됐습니다. 개정될 때 그러니까 결국 아무데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금융감독당국도 안 하고, 금융당국이 그 권한을 맡겼다고 그러는 ESG 평가원은 뭐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겠어요, 그죠? 예.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더 우려가 되는 거는 ESG 기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으로부터 그 의결권 자문 역할을 하는데 자문 수수료 같은 걸 받아요.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5대 자산운용사, 뭐 삼성 자산운용이나 뭐 미래에셋 이런 데로부터 또 자문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거기로부터 받아서 그 수입으로 운영하는 ESG 기준원이 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평가 작업을 한다는 것들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이해 충돌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과 같이 이 스튜어드십 활동들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 감독 당국이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금감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답변을 주세요. 다음에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특히 이제 MBK가 홈플러스와 같은 데를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사실상 거덜내고서는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가려는 게 지금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만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기업들, MBK가 이건 MBK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정상적인 경영으로 간 경우들이 없고, 다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뭐 법정 관리를 하거나 재매각하거나 뭐 그 상장 폐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사실상 회사들을 다 거덜내는 이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차입 인수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단기간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인 사모펀드가 이런 차입 인수 방식, LBO 방식으로 기업들을 인수할 경우에 있어서는 단기간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과도한 어떤 그 담보를 통해 가지고 인수 자금들을 대출하도록 하고, 그럼 부동산 같은 거 매각하도록 하고, 과도한 배당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한 회사들을 거덜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사모펀드의 LBO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저희 뭐 민주당의 정무위원들은 뭐 대부분의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감원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MBK 같은 데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투자받는 건 없고 다 국민연금이나 은행과 같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그 투자를 받게 되는데, 여기는 다 스튜디오십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홈플러스 사태와 같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 같은 걸 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 스튜어십 활동에 따라서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를 이제 그 회수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상은 가장 직접적인 견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냐 하면은 MBK가 그 자신들의 어떤 부동산 매각이나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만일 이제 알려지게 되게 되면 비밀 유지 위반으로 뭐 그 위약금 같은 것들을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지금 입 하나 꿈쩍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민병덕 의원님이 그 내부 자료 같은 경우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부동산 매각해가지고 이 홈플러스 거덜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 투자한 그런 정황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연금이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그래서 금융감독당국 이 사모펀드의 이런 투자 계획들에 대해서 투자자들, 국민연금 같은 데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감독당국도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너무 과도한 이제 담보 제공이나 인수대금을 위한 어떤 차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거덜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이제 원상회복 같은 시정 명령 같은 걸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감독당국의 개입들이 필요하다. LBO 전부에 대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단기간 이윤 국대화를 노리고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LBO에 대해서는 이제 이러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개입을 하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상법 개정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런 피인수회사의 이사들이나 또 이과 공모한 MBK의 이사들에 대해서 이제 충실 의무 위반으로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이제 견제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 네, 그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하세요. 그 일단 스튜어드십 이행 평가 관련돼 가지고 금융위가 기준원과 관련된 이 미션 관련된 부분을 감독원의 일부 이양을 해주시면, 이양하거나 관련 제도를 바꾸시면 저희는 기꺼이 그 감독 업무를 수행할 의지도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기관 투자자 관련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평가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특히 좀 우려하는 부분이 위탁 운용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당장 법제를 바꾸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이 부분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일부 위임해 주시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ESG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위탁 운용사들이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위탁 운영의 그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서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 그 선한 영향은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유사들의 그 문화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GPIF가 그동안 해왔던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입법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할 의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와 관련돼서는 LBO 방식의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ESG 기준에 맞느냐에 관해서 저는 15년부터 이미 기금 운용 관련돼서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지적했던 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국민연금 입장에서 가입자들이 그 노동권과 관련된 일자리가 관련된 그 생사 관련돼 있는 LBO 방식이 투자 기관인 사모펀드한테 이 자금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국민연금 기금 주체 쪽뿐만 아니라 금융감독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보고 사모펀드의 관리 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정무위에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입법적으로 지원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네. 자, 이정희 정의는 자리에 앉으세요. 자, 다음은 우리 신장식 의원님께서 김윤식 정의인 신청하셨습니다. 자, 김윤식 정의는 저쪽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반대편. 보충 질의 나중에 추가 질의 안 하시겠다는 거죠? 예. 자, 알았어요. 예. 자, 시작하세요.